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초단기 5일 합격 심화편. 이제 우리 2일차 해당하는 고려시대 기출 테스트로 16개 문제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뮤지컬 초대장인데 창작 뮤지컬이고 삼태사라는 단어 나오고 있고요. 이 사람 후삼국 통일한 사람이고 고창전투 나옵니다. 고창전투. 고창전투에서 이 왕을 도와서 후백제의 견훤에게 맞서 싸운 공로로 태사의 칭호를 받은 이 사람들에 대한 뮤지컬입니다. 네, 고창전투 후삼국 통일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태조 왕건인 거 알 수가 있겠죠.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신라의 침입을 해서 경혜왕을 죽게 하는 거는 후백제의 견훤이 하는 거죠. 이거는 견훤. 국자감의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개설해서 관악을 진흥시켰던 사람은 예종. 고려 예종이고요. 마진이라는 국호와 무태라는 연호를 사용한 거. 마진, 태봉 이런 국호를 썼었죠. 이거는 후고구려의 궁예입니다. 궁예 얘기고 정계와 계백 요서를 지어서 관리의 규범을 제시했던 게 태조 왕건이 했었던 일이니까 4번이 답이고 후주와 사신을 교환을 해서 대외관계의 안정을 꾀했던 거는 광종이 했었던 일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4번으로 답 찾겠습니다. 2번 밑줄군 이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안성 망이산성에서 준풍 4년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기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연호네요. 이거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했고 준풍뿐만이 아니라 준풍 광덕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었던 사람, 그리고 이 왕은 백관의 공복을 정하고 개경을 황도로 명명하는 등 왕 중심의 왕권 강화를 했었던 사람. 네, 이 사람은 광종이죠. 네 번째 임금인 광종입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는 거는 성종이 하는 일이에요. 성종. 6번째 성종이 하는 일.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가 시행이 되었다. 요게 광종이 했었던 겁니다. 이제 나한테 충성하는 관리들 뽑는 거니까. 대장도감에서 8만 대장경이 간행이 되었다. 이 8만 대장경 몽골의 침입에 대항해서 대몽항쟁 중에 나온 거죠. 이거는 고종 때입니다. 안후, 이방실 등이 홍건적을 격파하였다. 홍건적 격파로 나오는 거 요거 공민왕 때 일이에요.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가 되었다. 전민변정도감 같은 거 만드는 것도 공민왕이 했었던 일이죠. 정답을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처음으로 12목을 설치하고 조서를 내려서 말하기를 12목 설치가 나오잖아요. 12목을 설치하는 거는 성종이죠.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성종이 왕으로 있었던 시기예요. 그걸 찾는 건데 6번째 임금인 성종이고요. 지금 안 되는 거 지워버릴게요. 초반의 임금이잖아요. 그러면 무신직권기 나오는 거 전부 다 지워버리면 되고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서 강조라는 무신이 목종을 패하고 현종을 왕으로 만드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성종 시기랑 관련이 없죠.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가일까 나일까 하는 건데 고려를 건국하고 나서 초반부에 왕규의 난이라고 하는 게 성종 때 일어나요. 이 성종 때 왕규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 뭔가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해. 그래서 유교적인 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라고 뭐 써서 내게 하죠. 그중에 이 최승로가 냈었던 시무 28조에 해당하는 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적힌 것들을 통해서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해요. 왕규의 난을 겪고 나서 이거를 진압하고 나서 뭔가 느낀 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 겪고 나서 3년 정도 있다가 이제 요런 거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시기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왕규의 난이 성종 때 일어났다라는 걸 모르면 풀지 못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저 12목 설치하고 유학 같은 거 진행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요렇게 호족들 반란 막으면서 내 힘을 좀 공고하게 키울 수 있으려면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광종이 이미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들여왔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유학을 정치 전반에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저 왕규의 난입니다. 이 왕규도 호족이고요.
자기 손자가 이제 왕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이례적으로 어려운 문제였는데 여기서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왕실과의 혼인을 통한 이자겸의 출세. 이 문벌귀족 이자겸 얘기네요. 쭉 보니까 추밀원, 어사대, 상서성, 중서문화성이 나오네요. 한번 볼게요. 군사 기밀과 왕명 출납을 담당하였다. 추밀원이 하는 거 맞습니다. 요거 맞네요. 그럼 기억이 없는 거 지워버리세요. 지움. 소속 관원이 낭사와 함께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함께 서경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행사했던 거 어사대의 관원 맞습니다. 요것도 맞네요. 니은도 맞는 얘기. 그러면 기역, 니은이 정답이라서 답은 좀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나머지 게 오답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디귿이 상서성인데 화폐,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하는 거는 상서성이 아니고 삼사가 했던 거고요. 원 간섭기의 도평 의사사로 개편되는 건 중서문화성이 아니고 도병마사죠. 도병마사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요거 아니고 그래서 기역, 니은으로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임금이 강조를 토벌한다는 구실로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흥화진을 포위하였다. 강조, 흥화진, 양규. 요새 양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 모 드라마에서 거의 뭐 양규의 재발견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양규 장군을 알게 됐는데 요 흥화진이라는 지명에서도 나오지만 이거는 이 거란을 토벌했었던 얘기를 지금 다루고 있고요. 사실은 강조의 변을 모티브로 해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의 내정 간섭을 하면서 들어와요. 거란이 침입했을 때 얘기입니다. 우리 고려가 굉장히 많은 대외 침략을 당하는데 처음에 들어왔던 게 거란입니다. 거란이 무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들어오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서희의 외교담판 기억나실 거고요. 우리 외교담판 할 때 강동 육주도 뺐잖아요. 그리고 나서 친구로 지내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나중에 약속 안 지켜가지고 화는 나는데 들어올 명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내부에서 강조라고 하는 무신이 왕을 패하고 다른 왕을 세우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너네 그러면 안 되지 않아? 라고 쑥 참견하면서 2차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양규 장군이 나서가지고 요거를 몰아내게 되는 거고 우리가 가서 우리 현종 임금이 너네 임금한테 가서 인사하러 갈게, 입조할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돌려보냈는데 입조를 안 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또 쳐들어온 거죠. 3차까지 침입을 합니다. 두 번째에서는 양규가, 세 번째에서는 그 유명한 강감찬 장군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지금 가 국가가 거란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냈어요. 찾아볼게요. 관군을 조직해서 침입에 대비하였다. 1번에 바로 답이 나오네요. 정종이 관군을 조직을 해서 혹시 얘네가 쳐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자. 그래서 30만에 이 관군을 조직해가지고 관군사로 관리를 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1번이 답이고요. 윤관을 보내서 동북구성을 개척하는 거는 여진에 대한 거고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화포를 제작하는 거는 왜구 때문에 한 거죠.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서 장기항전을 준비하는 거는 이 몽골이랑 대몽항쟁할 때 이거고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천령의 이북을 고문왕 때 되찾은 거는 이미 몽골에서 원나라로 진화했었던 이 원나라에 대한 대응이었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번 볼게요. 밑줄금 반란이 일어나는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것은 경원 이씨 가문의 이자연 묘지명으로 딸 셋을 모두 문종의 왕비로 보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훗날 이자연의 손자 또한 이자겸이죠. 딸들을 왕비로 보내 최고 권력을 누렸는데 이에 위협을 느낀 인종이 그를 제거하려고 하자 척준경과 함께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자겸의 난입니다. 이자겸의 난. 문벌 귀족이었던 이자겸의 난. 이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이거를 어렵게 이제 이때 인종이 한번 죽을 뻔했어요. 그러다가 척준경을 포섭하는 데 성공을 해가지고 이자겸의 난을 겨우겨우 진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문벌 귀족들이 난 일으키고 하는 게 지금 개경의 운세가 다해서 그렇다라는 걸 주장을 하면서 서경으로 천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쑥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고 나서 서경천도 운동이 있습니다. 이 서경천도 운동을 다른 말로 이걸 주장한 묘청의 이름을 따서 묘청의 난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 이자겸의 난이 일어난 시기는 여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6번에 1번으로 찾아주시고 7번 다음 사건이 전개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사건 일지 망이 망소이 나옵니다. 반란을 일으켰어요. 망이 망소이의 난입니다. 망이 망소이의 난, 이 망이 망소이의 난은 고려시대 대표적인 난인데 소라고 하는 데에서 일어난 운동이에요. 이게 뭐냐면 차별을 받는 행정구역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우선은 망이 망소이의 이름에서 이거 고려시대에 있었던 이 반란 중에 하나인데? 라는 거 찾아주시고 자 그러면 요 시기에 이 고려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거 골라주면 되겠죠. 서얼이 통청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거 조선시대잖아요. 조선시대 서자, 얼자 차별하는 거 있었죠. 조선시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였다. 통일신라네요. 신라 하대, 통일신라 때고요. 적장자 위주의 상속제도가 확립되는 거 성리학이 들어와서 자리 잡았던 조선시대 후반의 일이고요.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이거 한참 시계를 앞으로 돌려서 동해에서 있었던 거죠. 책화. 아니죠. 자, 5번. 특수행정구역인 소의 주민들이 차별을 받았다. 소, 그러니까 향, 소, 부곡이라고 하는 차별받는 행정구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망이 망소의 난도 여기에 해당하는 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5번으로 정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8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고려 고종의 능인 홍릉이 강화도에 조성된 이유는 무엇일까? 몽골 침략 당시의 실권자였던 요 사람이 항전을 위해서 강화도로 천도를 강행한 이후에 고종이 이곳에서 승하했기 때문이야. 네, 최씨 무신 정권 중에서 최충원의 아들인 최우가 하는 겁니다. 최우. 자, 최우가 있었던 거 옳은 거 골라볼게요. 인사행정 담당 기구로 정방을 설치하는 거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인사권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자, 2번 봉사 10조를 올려서 시정개혁을 건의하는 거는 최후 앞서서 나오는 최충원입니다. 최충원이고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 용장성에서 항전을 했던 거는 배중손입니다. 배중손. 군사를 일으켜서 정중부 등의 제거를 도모하였다. 이 무신이잖아요. 이 무신정권 초반부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 나오게 되는데 정중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경대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경대승.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로 임명이 되어서 권문세족을 견제하는 거는 신돈이라는 승려였죠. 공민왕 때 정답 1번입니다. 자, 9번.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백관을 소집하여 금을 섬기는 문제에 대한 가부를 의논하게 하니 모두 불가하다고 하였다. 여진이 세운 금나라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이자겸과 척준경만이 사신을 보내 예를 갖추자 그냥 사대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자겸 나오는 부분이네요. 이거는 12세기인 것 같고요. 나세, 심덕부, 최무선 등이 최무선, 왜구, 진포 공격해서 승리를 거두고 블라블라 나옵니다. 왜구를 진포에서 공격하는 이 진포 대첩은 상당히 후반부로 넘어가야 돼요. 14세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달을 볼게요. 몽골군이 쳐들어와서 충주성에서 포위하니 김윤후, 이 몽골군이 항쟁을 했었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대몽항쟁 얘기네요. 이 대몽항쟁 얘기는 왜구랑 싸웠던 것보다 앞서 나옵니다. 이 고려를 쳐들어온 대외 세력을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거란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진이랑 하고 그 다음에 몽골이랑 하고 그 다음에 왜구나 홍건적이잖아요.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시대 순서대로 제가 지금 뒤로 쓴 거고 요거는 13세기입니다. 요 색이 바로 뒤쪽에 맨 마지막에 왜구하고 전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순서대로 나열을 해본다면 요게 제일 먼저 가, 다, 나가 되겠네요. 가다나로 들어가 있는 2번으로 답 찾아주시면 됩니다. 10번. 밑줄근 이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곳에는 이 왕과 그의 왕배인 노국대장공주, 원나라 공주잖아요. 그의 왕비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공민왕이네요. 공민왕. 개혁 정치를 단행을 했었던 공민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망관당을 두어서 원나라의 학자들과 교유하였다. 요거는 연경에 설치를 한 건데, 이 원나라 수도에 연경에 설치를 한 건데 충선왕이 하는 거고요. 충선왕이 하는 거고, 신돈을 등용해서 전민변정도감을 운영하는 게 공민왕이 한 거죠. 2번이 답이네요. 쌍기에, 호주 출신의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를 실시하는 거는 광종이고요. 광종. 정계와 계백 요소를 지어서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는 거 태조 왕건이네요. 태조.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거는 성종이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1번. 다음 정책을 실시한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경제 상황이에요. 토지의 비옥함과 척박함을 구분해서 문무백관에서 부병, 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과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고 그 과에 따라 뗄나무를 구할 땅을 주었다. 전지하고 시지를 같이 줬다는 거네요. 전시과제도 운영하는 거. 이것만 봐도 이거 고려인 거 알겠죠? 도평의사사에서 방을 붙여 알리기를 도평의사사, 은병이라고 하는 또 경시서라는 관청 나오는 거 보니까 요거 고려시대 제작된 주전도감에서 제작된 화폐잖아요. 요것만 봐도 이거는 고려시대다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고려시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는 조선시대에 너무 와야 되죠. 상당히 후반부고요.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거 조선 후기, 면화, 담배 등의 상품 작물 재배되는 거 조선 후기입니다. 다 똑같네요. 예성강 하구의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을 해서 고려의 이름이 해외에 알려지게 되죠. 코리아의 어원이 됩니다. 요게 고려에 대해서 맞는 내용이고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전세를 거두었다. 토지의 비옥도 그리고 그 해의 풍흉의 정도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거뒀던 거 조선시대 세종이 했던 거죠. 시기적으로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아니고 11번에 4번으로 찾아주겠습니다. 네, 12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네, 국보고요. 강원도 평창에 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의 다각 다층 석탑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탑의 꼭대기 머리 장식이 완벽하게 남아있고 지붕돌의 귀퉁이마다 풍경을 따라 화려하고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쭉 보니까 이 국보에 해당하는데 굉장히 다각 다층이 되겠고 귀퉁이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풍경 장식이 있어요. 이게 어려웠던 거는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헷갈렸던 건데 자, 풍경 장식이 없는 거 그냥 제거해버리세요. 풍경이 없는 거 일단 2번, 3번 지워버릴게요. 이거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그 경청사지 10층 석탑이고요. 요거는 이 통일신라시기 거고 경주에 있는 겁니다. 정해사지에 있는 이 무려 13층에 해당하는 특이한 탑이 되겠고 지금 요건데 요거는 다각이라고 하기에는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다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각은 사각보다 많은 거예요. 사각보다 많은 거. 요것밖에 없어요. 그런 거는. 그것밖에 없는데 사실 그걸로 찾기는 좀 힘들기는 했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지금 다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고 여기 1번이 평창에 있는 겁니다. 다각이고요. 다각의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 위에 있는 시설이 완벽하게 남아있다라고 모양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렇게까지 나왔던 건 좀 처음이라서 헷갈릴만 했다라고 평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으로 정답을 찾아주겠습니다. 요 정답으로 설정되는 거는 연대가 확실한 거, 국보에 지정된 거, 낼 만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 탑의 모양 같은 거 한번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3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제국대장공주가 이거 바로 나오잖아요. 제국대장공주. 제국대장공주. 원나라, 강남지역,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몽골 공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원간섭기네요. 원간섭기입니다. 자, 원간섭기. 고려시대 원나라 간섭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거 골라주면 되겠네요.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하는 거는 신라 하대. 통일신라가 거의 망해가는 시점. 통일신라. 대각국사 의천이 해동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이 사람 숙종 동생이잖아요.
아직은 문벌귀족기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원간섭기가 아니에요.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하였다. 몽골 양식이 유행을 하는 거죠. 반대로 몽골 쪽에서도 우리나라의 옷차림이나 이런 게 고려양이라는 이름으로 유행을 하기도 했고요. 자, 3번이 답이고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황찰요가 간행이 되는 거는 조선 초반의 명종 때입니다. 명종 때 국난 극복을 기원하면서 초조대장경이 조판되었다. 이 초조대장경은 거란을 무찌르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사항이 또 없죠. 시대가 앞으로 한참 가죠. 자, 3번으로 답 찾아주시고요. 14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국보 제18호인 가는 고려시대의 목조 건축물이고 배흘림 기둥의 주심포 양식. 배흘림 기둥이래요. 하나밖에 떠오르지 않을 텐데 힌트 또 하나. 이 건물의 내부에 또 국보에 해당하는 소조열의 좌상이 또 앉아 계시더라. 그리고 이 부석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들어가는 땡땡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배흘림 기둥 하면은 무량수전 기억나야 되고 영주의 부석사.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입니다. 영주 부석사. 바로 나오죠?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으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흘림 기둥 특징 좀 알아두시고요. 사찰을 문제로 낼 때 뭐를 내겠어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한국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기본 소양을 물어본다고 했었죠. 그러면 유네스코에 들어가 있는 산지 승원이 뭔지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는 거기에 설정된 사찰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부석사 무량수전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찰 중에서도 요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번에 2번으로 찾아주시고 자, 1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왕후, 왕자로 태어나 승려가 되다. 문종의 아들로 불법을 구하러 송에 유학하였다. 귀국 후 흥왕사에서 신편제종 교장 총록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 리스트를 작성한 사람이고 이 책은 송, 거란, 일본 등의 동아시아 각지의 불교의 모든 서적을 모아서 사람들이 편하게 찾아보고 공부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정리한 책입니다. 그리고 뭐뭐뭐뭐를 했다 나오는데 왕자 출신으로 불법을 구하러 송에 유학해서 승려가 된 이 사람 대각국사 의천이죠. 의천. 그러면 의천이 한 걸로 맞는 거 골라주면 되겠네요. 국정사의 주지가 되어서 해동천태종을 개창을 하죠. 선종과 교종을 통합하기 위해서 교종 중심으로 1번에 바로 나오네요. 불교 개혁을 주장하면서 수선사 결사를 조직하는 거 진울이죠. 진울. 선문 염송집을 편찬하고 유불일치서를 주장하는 거는 진울의 제자였던 해심입니다. 해심. 불교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삼국유사를 집필하는 거는 이련 스님이 하는 거죠. 이련.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순례하고 왕후 천축국전이라고 하는 기행문을 남긴 사람은 신라시대 승려잖아요. 요 사람은 해초. 이렇게 답 찾아주시고 1번입니다. 마지막 16번. 이 사람에 대한 문제가 자주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3점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찾아볼게요. 이것은 전라남도 강진군 월남사지에 있는 이 인물에 대한 비입니다. 비문에는 진울의 제자인 그가 힌트 요것밖에 안 나오네요. 진울의 제자인 그가 수선사의 2대 사주가 된 일, 당시 집권자인 최후가 그에게 두 아들을 출가시킨 일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울의 제자로 나오는 승려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문제로 접하게 되는 사람 해심입니다. 자, 해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화엄 1승 법계도를 지어서 화엄 사상을 정리하는 거는 통일신라의 의상입니다. 의상대사. 해동천태종을 개창하여 불교 교단 통합에 힘쓴 거는 의천이고요. 대각국사 의천. 선문 염송집을 편찬하고 유불일치설을 주장하는 게 요게 해심이 했던 일이죠. 유불일치설. 권수 정의 결사문을 작성해서 정의 쌍수를 강조하는 게 요게 스승이었던 진울이 하는 거죠. 보현 10원가를 지어서 향가를 지어서 불교의 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하는 거 고려의 균여라는 사람이 있었죠. 선지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고 정답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통일신라하고 고려시대 승려가 제법 많이 나오죠. 불교 국가였으니까 요거 승려별 특징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16문제로 고려시대 문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